자, 하여튼 고2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근데 조금 집중을 하시고 책을 좀 읽으시면 이해가 가요, 진짜로. 어? 이게 하이탑을 하는 이유가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한 건데,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 진짜로. 잘 설명이 잘 돼 있어. 자꾸 책을 좀 읽어주시고,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어렵죠.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다 쉽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읽어두시고 한번 들어두시고 이러면은 이제 뭐 그림도 봐두시고 이러면은 나중에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중에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합 중에는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금속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면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금속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면. 금속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나 두 개, 뭐 많으면 세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이제 전자를 자꾸 내놔야 되거든요. 금속 결합을, 금속들은. 그래서 얘네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내놔. 내놓으면은 얘네가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 전자들이. 근데 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전자들도 원자 핵하고의 인력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결합이 되는 거야. 결합이.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건 전부 다 전자가 관여하는 거, 전자가 관여하는 거고,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 아니면 이온과 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뭐 금속이건 이온이건 공유결합이건 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금속 결합은 이런 걸 외우셔야지. 사실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렇죠. 금속 결합은, 근데 왜 자유전자가 있냐?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가 적어가지고 전자를 다 내놓기를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금속은 금속 결합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금속 결정을 이룬다. 자, 금속 결합은 이렇게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유롭게. 근데 평상시에는 막 무작위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전압을 가해주면, 그러니까 전위차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자가 막 들어오고 한쪽은 막 이렇게 들어가서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죠.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흘러가고, 전류는 반대인 거 아시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갑니다. 아무튼 금속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열 전도성도 높다. 열 전도성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금속의 특징들은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생겨. 사실은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높다.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고요. 전성과 연성이 있다.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연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뽑힘성이라고 하기는 해. 뽑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얇게 뽑아내는 거. 얇게 전선을 얇게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뭐 가열을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얇게 뽑아지거든요. 그런 게 뽑힘성, 연성이고, 펴는 거 막 두들겨. 그런데 얘가 안 깨지고 옆으로 펴져요. 이렇게 펴져. 그거를 펴짐성이라고 하고 전성이라고도 한다. 근데 그런 게 뛰어나. 만약에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단단하긴 하지만 두들기면 깨지거든요. 아니면 뭐 있지? 소금 뭐 이런 거 깨지거든요. 그런 건 펴지지 않아요. 그냥 깨져버리지.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자유전자가 금속 양이온 사이에 쉽게 이동하여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해도 막 이렇게 막 깨져버리진 않는다.
모양이 변해도 깨지는 건 아니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깨졌었죠? 기억나나요? 이온 결합 물질은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들 간에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같은 전하를 띤 애들끼리 딱 만나. 그러면 서로 이제 반발력 때문에 쉽게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인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깨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붉은색,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백색 광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자유전자들이 가시광선을 흡수했다가 거의 대부분의 빛의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반사한다라고 뭐 표현해도 되지. 아무튼 전자들이 이제 이게 금속들은요, 이게 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물리 배운 친구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얘가 에너지 준위가 쭉 이렇게 쭉 있어. 보통 원자는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금속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원자들이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전자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요런 빛도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다 요만큼 떨어져 요런 빛도 나오고, 올라갔다 요만큼 떨어져 요런 빛도 나오고, 그럼 대부분의 빛을 다 이렇게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빛들이 합쳐지면 색깔이 은백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택은 왜 있냐, 자유전자들이 가시광선 흡수했다가 내보내니까 광택이 있는 거고요. 녹는 점, 끓는 점은 대부분 좀 높아. 그래서 고체 상태로 있지만 수은은 액체로 있습니다. 수은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도씨네요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는 거죠, 수은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네. 결합력은, 밑줄 그세요. 이 결합력은 결국에 뭐지? 정전기적 인력이야. 정전기적 인력. 떨어진 거리에는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이거는 정전기적 인력, 결합력. 전기력이지, 전기. 미안해. 이거 전기력이었을게, 일단. 이 식은 전기력이야, 전기력.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요거는 전하량의 곱.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 근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그래서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야지 그 자유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적겠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많다라는 거는 전하량이 크다라는 거. 전하량이 클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철 이런 거는 1500도씨에서 녹네요. 구리는 1000도씨에서 녹고. 그래서 아무튼 수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예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칼륨이나 나트륨은 녹는 점이 되게 낮네. 예. 자, 화학,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은 간단히 끝났네요. 요렇게 화학 결합을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러한 결합의 종류는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성질에 영향을 끼친다. 그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아니면은 이게 녹는 점이 얼마냐, 뭐 이런 게 그 어떤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학 결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녹는 점, 다이아몬드, 규소, 이거 뭐지? 탄소랑 규소 뭐 이런 이제 화합물인가 보다. 요런 애들은 공유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공유 결정.
공유 결정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녹는 점이 되게 높아. 왜냐하면 공유 결합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온 결정들도 뭐 높은 편이죠. 근데 금속 결정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금속 결정은 좀 녹는 점이 낮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분자성 물질들은 녹는 점이 엄청 낮지.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네요. 심화 개념도 있긴 한데요. 뭐 배우면 재밌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가르쳐 주긴 했는데 책이 개편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배위결합 뭐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제 화투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아는 건데 그냥 요거만 잠깐 볼까요? 요거만. 배위 공유 결합은 원래 공유 결합이라는 게 서로 이제 전자를 내놓고 공유하는 건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놔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놔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를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 이제 배위 결합 설명하는 거네. 여기는. 자, 넘어갈게요. 금속 결합,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고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매우 높다. 자유전자 때문에. 뽑힘성은 연성이라고 하고요. 표짐성은 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질이 되게 좋다. 그래서 금속을 이제 가공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금속의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뽑힘성과 표짐성은 모두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 광택도 하나 있었죠. 광택 이런 거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고 화학결합력이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은데 지금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공유 결정을 비교해 봤을 때 공유 결정이 제일 컸죠. 공유 결정이. 왜냐하면 모든 원자가 강한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되게 센 결합이죠.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보다 공유 결합이 엄청 센 결합입니다. 자, 3, 4, 5번 좀 해봐 주세요. 보자. 그래서 A는 이제 원자 핵인 거죠. A는 원자 핵 쓰면 되고요. 아니네, 원자 핵이 아니네. 금속 양이온이라 쓸게. 책에 있는 대로 해야지. 금속 양이온. B는 자유전자라 쓰면 되겠다. 자유전자. 자, 위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속의 성질은 이거는 이제 표짐성을 설명하는 거긴 한데 뭐 뽑힘성도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뽑힘성이나 표짐성, 이걸 표짐성을 전성이라고 하고요,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래서 뭐가 금속 원소고 뭐가 비금속 원소인지 알아야 된다. 자꾸 얘기하죠. 요만큼이 금속이야. 금속. 표시. 예. 리튬, 베릴륨 써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요거는 알루미늄까지는 금속. 그 다음에 요렇게는 준금속이야. 준금속. 근데 준금속이긴 한데 그래도 결합을
얘기할 때는 준금속도 비금속으로 쳐서 이제 얘기하시면 돼. 아무튼 이쪽은 비금속. 규소 이런 것도 사실은 준금속인데 규소랑 산소와의 결합을 공유결합으로 보거든요. 금속결합을 안 봐요. 그러니까 결합을 얘기할 때는 준금속도 비금속처럼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18조 원소는 결합은 안 하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원소인데 고체 상태면 전기 전도성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변형된다. 이게 맞죠? 이게 이제 전성, 면성이 있다. 이 소리죠.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이게 아닌 줄 아셔야지. 공유결합이죠? B와 C는 이온이 형성되는 게 아니지. 그냥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 그 다음에 A와 C, B, DC2는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다. A, C는 이온결합이지, 그쵸?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고, DC2는 이온결합 물질이네, 둘 다. 공유결합 물질 아닙니다, 둘 다.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고요. 자, 전기 전도성 액체는 있는데 고체는 없다. 망치로 두들기면 이제 부스러워서 가루가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정이라 쓰면 되겠네. 이온 결정. 그 다음에 둘 다 없고 실온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작아진다가 뭔 소리냐면 승화된다 이런 소리예요. 승화된다. 그런 거는 이제 공유 결정이 아니라 분자 결정. 분자 결정. 자, 전기 전도성 고체 액체 다 있죠? 예, 붉은색이다. 구리 말하는 거네. 광택이 있다. 가느다란 모양이다. 이런 거는 금속 결정. 되시지요? 자, 개념 적용도 아무튼 고난도 빼고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고난도가 9번에만 있네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5번도 있구나. 네. 1번부터. 그래도 이거 문제를 막 엄청 잘 푼다가 아니라 읽어두는 거야, 문제를. 문제를 읽으세요, 읽으세요. 1번 풀기. 갔다 오세요. 자, 같이 하고요.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의 전자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 오비탈이랑 결합이 된 거지. 2주기의 전자가 이제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한 개 있는 애잖아요. 이건 이제 금속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2주기에 7개 있는 거잖아. 플로린이잖아. 그쪽에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요것도 6개잖아요. 이제 2개 더하기 4개에서 비금속이고, 요것도 비금속이네요. 비금속인데, 아니네. 얘는 비금속이지만 얘는 뭐지? 18조 원소죠? 이거는 비금속이어도 결합 안 하는 거야. 그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려면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결합했을 때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되시지요? 옥텟규칙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온이잖아요. 네온 18조 원소니까 공유결합 형성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원자과 전자 수는 Z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거야. 이거 이해가시죠? 보면서 셀 줄 알아야지. X는 요 Y 4개가 요 수소이기 때문에 X는 탄소인데 탄소.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이거 맞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공유 전자쌍은 Z2는 이건 N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쌍 있는 거고, 얘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쌍 있는 거죠. 이거 틀렸죠. 요거에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Z가
질소이고 Y는 수소잖아요. 이거 이중결합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야 이게?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해가시죠? 1번. 그 다음에 수소 분자와 플루오린 분자가 형성될 때 분자 내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로 알 수는 있겠다. 길이가 지금 얘가 더 짧아. 원자 크기가 수소가 더 작은 거 아시지? 수소가 더 제일 작지. 일단은 같은 주기에서는 물론 플루오린보다는 요 리튬이 더 크죠. 크기가. 근데 얘는 2주기고 얘는 1주기예요. 수소는. 그래서 수소가 더 작지. 수소가 더 작아. 안 적나? 원자 반지름 얘가 더 크네. 그치. 수소가 더 작지. 그러니까 이걸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수소의 그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라는 걸 알거나 아니면 이 결합 에너지가 수소가 아까 우리 공부하면서 대략 한 436이다 이거 기억이 좀 나면 좋고, 그거를 모르면 이제 일단 수소가 더 작다라는 건 아셔야 돼. 수소가 얘는 1주기고 얘는 2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수소일 거고, 얘가 수소, 얘가 플루오린이지, F2. 그래서 H2의 결합 길이가 R1이 맞고요. F2의 결합 에너지는 이만큼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왜 뗐냐? 이만큼 안정화되는 건데,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분자 상태인 애를 요만큼의 에너지를 줘서 원자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플러스 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써도 있어도.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쓰는 게 맞고요. 결합력은 수소가 F2보다 더 크다. 이거 맞아. 그쵸? 수소는 이제 결합 에너지가 436이기 때문에 더 결합 에너지가 크죠. 수소를 원자 상태로 만드는 게 더 어렵다. 더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다. 5번 답이고요. 표는 2주기 원소 A에서 C로 이루어진 분자, 2원자 분자에 대한 결합 길이와 에너지에 대한 것이다. 2주기 원소래. 2주기. 근데 이것도 이제 대충 알아야 돼. 2주기 중에 N2가 있고 O2가 있고 F2가 얘네들이 분자 2원자 분자로 존재를 해요. 얘네가. C2는 없어. C2는 4중결합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C2는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쵸? 요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3중결합하고 있는 애가 N2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결합 에너지 제일 큰 애가 3중결합을 하고 있는 얘 같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O2일 거고요. 결합 에너지 보고 얘가 이제 F2일 거다.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2에서 A 원자 사이의 결합은 단일 결합이다가 아니고 3중결합이고 3중결합이야. 그 다음에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결합 에너지 보시면 됩니다. B2가 C2보다 크다. 맞아요. 공유 전자쌍은 C2는 단일 결합이니까 하나고, 한 개. A2는 3개야. 공유 전자쌍 수는 A2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런 그림은 공유 결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온 결정이어가지고 뭐 이게 고를 수는 있거든 사실. 넘어갈게요 그냥. 6번에 자 1주기부터 나와있네요. 이거 수소죠. 리튬이고, 이거 산소인 거 아시고 플루오린 거 아시고. 자, 이게 리튬인데 금속인데 고체 상태이면 전기 전도성 있죠. 그 다음에 A2C는 H2O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B2C인데 Li2O네. 화학결합 종류 같은 거 아니지.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고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죠.
그 다음에 CD2 산소에 플로린 결합한 경우 공유전자쌍 두 쌍이 맞습니다. 하나 둘 두 쌍 맞아요. 기억 디귿 3번. 그 다음에 7번에 이런 건 이제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CO2 말하는 거고, 이런 건. 자, 근데 얘가 지금 B가 O인데요. O잖아요, 산소. B가 산소. 근데 얘가 2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1대1 결합했어. 그럼 C는 2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지, 이게.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니까 더하기 하면은 이제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C는 칼슘 정도 되는 거. 칼슘이 아니다. 마그네슘. 2주기에서 전자 2개 떨어져야 되니까 얘는 마그네슘. 근데 이렇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공유결합 물질은 아니야. 물론 이게 있잖아요, 마그네슘에 A가 뭐죠? A가 탄소네요. 탄산 마그네슘인데, 잘 봐. 요 정체가 탄산 마그네슘인데, 여기에는 공유결합이 있기는 해. 공유결합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이라 하진 않아. 근데 여기에는 공유결합이 있기는 해. 왜냐면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이고. 자, 얘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한다. 이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거죠. 얘도 8개, 얘도 8개, 얘도 8개. 디귿 2번. 그 다음에 8번에, 자, A는 수소인 거 아시고, 그쵸? 요거는 뭐 산소, 요거는 이제 뭐 나트륨일 텐데,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죠, 사실. 자, A2B는 물 말하는 건데, 얘는 O2. 공유 전자쌍 수는 같다. 맞아요. 이게 왜, 얘는 물론 이제 얘는 단일 결합 2개, 얘는 이중 결합 하나인데,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예, 하나, 둘. 그게 맞는 이야기지. 액체 상태 C2B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C2B Na2O네. 이거 액체 상태면 전기 전도성 있죠.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체 상태 나트륨인데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변형된다. 맞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전성이 있는 거죠. 10번. 자, 고체 결정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얘는 비금속. 그러니까 규소가 물론 준금속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얘는 이제 비금속 취급하셔가지고요, 얘네들은 공유결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적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조립잖아요. 요거 알루미늄은 금속 결정이고, 얘네들은 이온 결정이다. 그래서 결정에 양이온이 존재하는가? 아니온은 이제 얘가 이제 SiO2. 얘도 이제 양이온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으로 금속 결정이 만들어지잖아. 얘로 밑으로 2개 내려 보내시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 얘가 알루미늄. 얘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연성과 전성이 크다. 맞지? 그 다음에 B는 이온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맞죠? C는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얘는 원자 사이의 결합력 엄청 강해. 그리고 이제 승화성 있는 것도 아니고, 승화성 있는 거는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데, 나트륨, 아이오딘, 나프탈렌, 나트륨이 아니라 미안,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세 가지는 승화성 물질이다.
자,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A는 뭐 요렇게 돼 있고요. B는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온 결정인 거고, 얘는 금속 결정인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은 기체 상태의 모형이네요. 뭐 하여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분자를 의미하지. 분자로 쓸게 그냥. 자, 그래서 녹는 점은 A가 B2보다 높다. 이 맞아. 이 분자들은 녹는 점이 낮아.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도는 A가 AB보다 크다. 맞죠? 예,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B와 A의 원자과 전자수의 차이는 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알지? 알 수는 있겠네요. 얘가 지금 3주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A 플러스니까 플러스일까니까 나트륨이네. 나트륨 3주기 나트륨이고,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요. 얘는 7개지. 그 다음 염소인데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러면 차이는 6개가 맞네. 그래서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고, 숙제로 대표용 프린트 요거 숙제 좀 내줄 테니까 요거 숙제 좀 풀어봐 주시고요.